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 네, 지난주 금요일장을 살펴봐야겠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부양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기대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시장의 실망이라기보다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정도로 일단 부양책은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발표된 소비 지표가 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시장의 부담이었고요. 유가가 좀 최근 들어서 53달러, 54달러 수준 터치를 도전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 3% 가까이 내린 것도 주시장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0.5에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최근 들어서 등락이 좀 큰 것이 러셀 2000 아닙니까? 러셀 2000은 1.5%까지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값 또한 1.3% 내린 것이 지난 특징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에너지 주식인데요. 에너지 주식이 오늘은 지난 주말에는 4% 가까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만 따로 보면 유가가 2.9% 내리는 거, 그러면서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유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금값도 마찬가지 약간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무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 넘는, 그래서 지난주 최고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18%였는데요. 여전히 좀 올라가려는 상승 압박이 좀 계속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주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월가에서 치열하다라는 점도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지표가 나와줬는데 이제 소비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는 마이너스 0.7%로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연말에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 기사를 접했고, 그리고 뭐 역대 최대 규모였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지난 한 해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뭐 역대 최대 기록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물론은 온라인 쇼핑이 많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오프라인 상점은 문을 닫은 곳이 오히려 많았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땡스기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소비가 사실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여전히 12월에 소매 판매도 물론 전월 대비 한 보합 정도의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7%,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0.7%였고, 이 수치는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수치거든요. 이러니까 약간의 지금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내 소비가. 이런 부분에서 주시장에서 지난주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또 식품과 휘발유를 제외한 건 근원 소매 판매라고 얘기합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1.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좀 부담이 되면서 지난 주말에 좀 떨어졌겠고요. 앞서 잠시 얘기 나왔지만 1.9조 달러의 부양책, 여기에는 뭐 수많은 다양한 얘기가 있죠. 지금 개인들한테 미국에서 지금 600달러, 성인 기준 600달러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 1200달러인데, 그래서 이거를 두당 한 명당 이제 1400달러씩 더 줘갖고 2000달러까지 맞추자는 얘기도 있고, 수많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조 달러가 완벽하게 통과될지도 약간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상원을 5대5 아닙니까? 민주당이 모두 찬성할 가능성, 그리고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나왔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5대5란 건 팽팽한 거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소속된 정당이 있지만 각각은 그 주민들에 대한 투표권자에 대한 의견은 훨씬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부양책의 효과가 정말 있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합의가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스 리포트의 통일사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1.9조 달러가 이미 충분하게 시장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누차 2조 달러 얘기했고, 사실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았던 것이 2조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충분하게 시장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물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주가 올라가려고 원하시잖아요.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리더라도 조금 내리고 계속 올라가려고 원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 좀 재료, 그리고 한번 지난주 초에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열흘 동안에 그렇게 시장이 또 아주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매거 시장에서는 이렇게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 그냥 큰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미국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는데요. 일단 은행주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라고 발표한 JP모건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면 JP모건도 실적 발표했고요.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하고 웰스파고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웰스파고는 기대 이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JP모건은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 CNBC의 짐 크레이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스트리트닷컴의 그 오너이기도 한데요. 짐 크레이머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봐온 최고의 그 JP모건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망의 주당 2.62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3.79달러가 나오면서 거의 지금 한 50~60%가 더 나왔습니다.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은 또 287억에서 301억 달러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타 금융주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전날이었죠. 전날 이제 블랙락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금요일에도 또 떨어졌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 거죠.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물론 저점보다는 그나마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2분기 그 지난 4분기 실적이요. 지금 유례 없는 실적의 비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율이 뭐냐면 예상 실적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예상 실적 대비 물론 26개 정도밖에 발표를 안 했지만 예상에 부합하는 그 퍼센티지가 94%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적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뭐냐면 실적의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물론 마이너스지만 전년 동기 대비 그 눈높이의 그런 전망이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그 정도 맞춰갖고는 미국 투자가들이 너무나 기대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맞춰서는 흥분도 안 하고 그 정도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 있고 기대 심리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현실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좋은 실적이나 깜짝 실적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게 아마 이번 주에는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지금 해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화두를 던져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 오전에 발표한 거,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전해드렸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정치위원회를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퇴색 이런 거에 대한 경고, 앞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정치형도 했지만 이거 좀 고민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하나의 태도였다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계에 진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2021년 시장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핀테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상당히 순화돼서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을 새로운 소위 IT 기업, 쉽게 하는 IT 기업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뺏어가고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제 시장을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대표들의 얘기들 한 것이 페이팔이라든가 스퀘어, 스트라이프
그리고 얼마 전에 IPO가 무산된 엔트 파이낸셜 그룹이요, 알리바바요. 그리고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완벽한 경쟁자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말이 더 흥미롭습니다. 결국은 JP모간의 능력 그리고 과거 경험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네가 이 IT의 거대한 도전, 공룡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자기는 기대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설적으로 정말 더 세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핀테크의 도전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제이미 다이먼이 언급한 기업들은 오히려 찬스가 있다는 것을 제이미 다이먼이 인정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JP모건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장에서 핀테크의 주도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기업이 있었죠. 테슬라인데요. 연일 테슬라의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월가에서 또 최고 목표 주가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요. 네,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진짜 최근에 하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시장 안 좋게 보던 테슬라에 대해서 좀 극히 보수적으로 보던 쪽에서의 애널리스트가 속수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남아있는 정말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JP모건 정도가 되겠는데요. 나머지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도 크게 의견을 바뀌었고, 모건 스탠리는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과 기억으로 불과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할 정도였는데요. 잘 아시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이 오늘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존에 $715를 제시했는데요. 단박에 $950로 올려놨고요. 베스트 케이스니까 최상의 어떤 전제 조건, 여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독일 이런 기가 팩토리 이런 것들을 언급하곤 했지만 최상의 경우에는 $1,000에서 $1,2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흔히 미국 월가에서 목표 주가는 통상 12개월 목표 주가를 얘기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2022년에요. 100만 대 이상의 생산 체제를 갖출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 충분히 지금 생산만 하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는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그리고 2020년대 말까지 가면 500만 대 체제로 간다는 거죠. 500만 대 체제면 거의 탑 클래스라고 이해하십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500만 대 이상을 하면 거의 도요타급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니까요. 엄청난 규모로 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수준 대비 500만 대가 정말 2020년대에 가면 10년 연평균 26%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생산 체제가 지금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26%는 엄청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84만 대, 내년엔 110만 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485의 수준에 불과한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주가 자체가 아니라 목표 주가의 평균의 주가추인데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작년에 실적 3분기, 4분기 하고 특히 S&P 500 편입을 발표하는 시점 언저리에서부터 목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테슬라 온다는 얘기네요. 테슬라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 흐름이라면 몇 달 내로 $1,000 선까지 금방 뚫지 않을까. 사실 몇 달도 안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기타 특징주로도 살펴볼 텐데 준비디오와 엑손모빌, 웰스파고 등이 올라와 있네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준비디오인데요. 번스탄에서 2021년 토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대에서는 그런 산업 자체, 그런 비즈니스의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과연 줌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험난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줌이 다른 데서 피인수되지 않을지, 아니면 줌이 또 다른 걸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비디오 화상회의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한데 경쟁자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확고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주문 계속 지금부터라도 10배거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에도 스카이프 전통적인 스카이프도 이렇게 있고요. 시스코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글에서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경쟁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도 꽤 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2021년에도 탑픽이고 확실한 시장 지배력 있다는 얘기하면서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요. 엑슨모빌은 최근에 잘 나갔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SEC에서 지금 회계 감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텍사스의 페르메니아 지역의 유전에 대한 자산 평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면서 그런 것을 보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는 모습.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은행들은 실제로 조금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요. 웰스파고는 기대 이하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슈가 계속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IB들이 대부분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 대부분 현재가보다 아래, 의견도 매수보다는 중립 의견이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워낙 좋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트위스트에서도 중립 의견을 냈고요. 주가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소위 핀테크 공룡들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뭐 가장 앞서가는 것이 기업이 두 개가 있죠. 페이팔과 스퀘어가 되겠는데요. 미조에서 매수견을 내면서요. 290에서 350달러로 단박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는 워낙 고공행진이라 그런지 오히려 지난 금요일에 소폭 좀 조정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몬스터 베버리즈는 여러분들도 뭐 음료로 좋아하시면 많으신데요. 몬스터 베버리즈는 대표적으로 일반 마트보다는 우리식으로 보면 편의점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어찌됐건 이게 약간의 그 잠을 안 오게 하거나 좀 에너지 음료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잠을 좀 안 오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입시생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마시는 분 계신데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경기 회복하면 좋아질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몬스터 베버리지인데요. 도이치방크와 시티그룹에서 각각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린 것이 지난 금요일 날 특징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업들과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흐름이 어땠나요? 네, 지난주 보면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흘러내려갔는데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에너지주, 금융주, 부동산, 유틸리티가 강세였고 나머지가 재미없었습니다. 딱 느끼시면 계시겠지만 에너지, 금융주, 부동산, 유틸리티 이거 한국 분들이 별로 안 갖고 계시는 섹터거든요. 그만큼 약간은 좀 소외됐던 것, 작년 내내 소외됐던 것들이 오히려 조금씩 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좀 틀림없다 보고 있겠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가장 이제 빨간 것들이 그 화면에 보시면서 좀 선명하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하락폭이 컸던 것들이 되겠거든요. 그 크기 자체는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비자라든가 테슬라 이런 것들이 6% 이상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6.0%가 하락했습니다. 그밖에 디즈니 그리고 나이키,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에서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요. 올라간 것은 GM과 포드입니다. GM과 포드는 뭐 특별히 엄청 GM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GM과 포드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임의소비재다. 임의소비재, 경기 민감주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도움드렸습니다. 엑소모빌이 지난 주간에 빠지긴 빠졌지만 주간 단위 여전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주에 헬스케어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라이밸리라든가 에브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는 지난 목금은 재미없었지만 월화수에 워낙 상대적으로 강해서 JP모건이 플러스에 올라가는 것이 지난 주간에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서 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에너지도 1%의 상승으로 주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을 비롯한 한 주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18일 월요일에는요. 마틴 루터킹 데이라서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